자, 오늘부터 14단원 도형의 이동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평행 이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평행 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점이나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옮기는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평면상에서 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가로로 얼마만큼, 세로로 얼마만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점과 도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x, y라고 하는 좌표로 표현이 돼요. 좌표로 표현이 됩니다. 점을 알고 싶다. 그럼 그 좌표를 알면 되죠. 점은 길이나 뭐 넓이 이런 걸 갖지 않고 그냥 위치만 갖게 되니까 이 좌표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고, 이 점을 평행 이동시킨 것은 새로운 좌표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 도형은 좌표로 얘기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식으로 얘기가 돼요. 주로 이제 방정식 또는 부등식인데 보통 방정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평면상에서 우리가 도형을 식으로 나타낼 때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좌표가 아닙니다. f, x, y equal 0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이제 1차, 2차 그런 방정식은 fx equal 0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이건 x란 한 문자에 대한 식이었죠. 하지만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로 표현되는, 도형으로 표현되는 식들은 x하고 y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있죠. 뭐 1차 방정식의 방정식형이라든지 뭐 2차 식도 마찬가지고 원, 뭐 이런 거 다, 포물선 이런 거 다 뭐야? x와 y에 관한 어떤 방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자 두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는데, 이것은 좌표가 아닙니다. 이거 좌표가 아니에요. 생긴 건 비슷하죠. 이건 좌표 아니다. 생긴 건 얘랑 비슷해. 괄호 해놓고 순서상 적은 거는 좌표랑 비슷한데, 얘는 뭐예요? 앞에 그 이름이 있고, 이거 곱하기 아닙니다. 이름이 있고, 말하자면 이 f라고 하는 식은 x와 y 두 문자에 관한 식이다 라는 뜻이고,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죠. equal 0 방정식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좌표는 equal 0이 없잖아요. 근데 식은 equal 0으로 표시가 돼요. 방정식의 경우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점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이거를 좌표와 혼동하는 겁니다. 이건 좌표고 이건 식입니다. 일단 그거를 구분을 잘 하세요. 그래서 도형은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도형을 평행 이동했을 때 이 평행 이동한 도형도 역시 또 식으로 나타내집니다. 그게 좌표를 이동할 때랑 조금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점의 평행 이동부터 보죠. 점의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도형의 이동도 할 겁니다. 먼저 점부터.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점 P가 있는데 좌표가 x, y입니다. 이것을 x축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P'가 있다. 그러면 그 P'의 좌표는 x좌표에 a 더하고 y좌표에 b 더해주면 된다.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죠. 이거의 좌표가 x, y일 때 이걸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옮기면 얘는 좌표가 x좌표가 a만큼 커지고 y좌표가 b만큼 커질 테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커진다는 건 이게 이제 a, b가 양수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a, b가 음수면은 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a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가겠고, 또 b, y축 방향으로 가는 거 양수이면 위로 올라가고 음수이면 밑으로 내려가긴 하겠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오른쪽 위로 갔으니까 이제 둘 다 양수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음수인 경우에도 이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한 가지로 그 점의 평행 이동은 쉽게 얘기할 수 있다. 즉 좌표를 그대로 바꿔주면 된다. 평행 이동한 만큼. 그러니까 이건 별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직관적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도형의 이동은 조금 다릅니다. 자, 도형의 평행 이동 얘기를 좀 해보죠. 여기서도 먼저 정리된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해볼게요. 자, 도형의 평행 이동 정리된 걸 보면 방정식 fx, y equal 0 이거 좌표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을 이 도형이라는 건 이제 점들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점 하나하나를 좌표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점들이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방정식,
그거를 가지고 이 도형을 표현한 거죠. 그 식을 우리가 어떻게 변형해 줘야 되냐. 이 도형에 있는 모든 점들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만약에 평행했다고 쳐. 그 a, b가 둘 다 양수인 걸 가정합시다. 그랬을 때 이게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좌표 이동하고 비슷하잖아요. 점의 이동하고 좀 비슷한데 뭐가 좀 다르냐면 아까는 x 대신에 x 플러스 a 들어갔고 y 대신에 y 플러스 b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게 반대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아까는 이거 좌표였고 지금은 이게 좌표가 아닙니다. 이퀄 0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합니다.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들어가는가 하는 거를 좀 설명을 해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fx, y = 0이라는 게 이런 곡선을 나타낸다고 합시다. 이 곡선이 어떤 한 점 P가 있는데 그거의 좌표가 x, y예요. 이건 물론 이제 점이니까 좌표죠. 이걸 갖다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합시다. 물론 이 P점뿐만 아니라 이 곡선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다 그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얘가 생기는 거죠. 모양은 그대로 위치만 옮긴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한 점 P를 갖다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요게 이제 옮겨진 건 당연히 x-y-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x-는 이건 좌표니까 당연히 우리가 위에서 배운 대로 이건 x 플러스 a예요. 그리고 y-는 y 플러스 b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뭘 알고 싶으냐면 x-y-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거야. 이게 지금 이 P라는 점 x, y는 요 식을 만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식을 모르잖아요. 얘가 옮겨진 이 식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얘는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얘를 알고 있는 애를 가지고 이 모르는 애를 표현하자라는 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대로는 안 되고 이걸 좀 변형을 하는 거죠. 어떻게? x는 x-a로 그리고 y는 y-b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요 xy는 요 식을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걸 그대로 대입해요. x 대신에 x-a 대입하고 y 대신에 y-b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f x-a 그 다음에 y-b equal 0. x 대신에 이거 들어가고 y 대신에 이거 들어가도 어차피 x, y가 들어간 거니까 이게 이 식이 성립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뭐가 되냐 하면 이 성립하는 요 식은 x-와 y-에 관한 어떤 식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p-라는 점을 이루는, 그러니까 p-라는 점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요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원한 게 바로 그거란 말이죠. x-와 y- 사이의 관계식. 근데 그거를 우리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알아도 이건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요 관계식을 표현하려다 보니 요렇게 표현이 된 것이고, 그래서 반대로 얘가 넘어가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들어간 것처럼 보인 것 뿐입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얘를 표현하되 이걸 이용해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한 그 점이 있을 때 그 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야, 내가 x-y-라는 이 좌표 사이의 관계식은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서 b만큼 빼고 a만큼 뺀 점, 그 원래 오리지널 점이죠. 그 점은 적어도 얘를 만족해 라는 뜻입니다. 이게 x-에서 a만큼 거꾸로 가고 y-에서 b만큼 거꾸로 간 거, 그거는 이 f라는 식을 만족해. 그 표현으로 얘를 나타내 준 거에 불과하는 거죠. 그 말로써 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f를 이용해서 요 그래프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외웁시다. 뭐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도 x 대신에 x-a 대입하고 y 대신에 y-b 대입한 것이 뭐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 식이다. 이게 좌표로 착각하면 안 된다. x라는 문자 대신에 x-a 들어간 거고요. y라는 문자 대신에 y-b가 들어간 것이지 x 좌표가 이걸 바뀌고 y 좌표가 이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점의 평행 이동 얘기였고요. 도형의 이동은 문자 대신에 이게 들어가야 된다. 그 개념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요.
교재에 보면 원과 직선을 가지고 예를 좀 들어놨는데 그거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쉬운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자, 그 셈 특강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쵸? 자, 뭡니까?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을 같이 얘기해 놨어요.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생각하자. 이렇게 정리해두자. 점은 좌표로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그냥 그 좌표를 조정해주면 되고, 도형은 방정식으로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똑같이 평행 이동했을 때 얘는 x 대신에 x-a 들어가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헷갈리기 때문에 문제에서도 책에서도 이걸 이렇게 딱 신경 써서 해놓은 거예요. 이 좌표는 이렇게 되고 식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일단 뭐 이해 안 가더라도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의 그 이동 중에서 평행 이동은 요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제 뒤에 대칭 이동이 나오는데 이건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평행 이동에 대해서 예제를 좀 다 풀고 나서 그 다음에 대칭 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순서를 좀 바꿔서. 그래서 교재 그 뒤쪽에 나오는 예제로 먼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 교재 개념 확인 코너는 풀고 좀 넘어가세요. 자, 필수 예제 1번부터 봅시다. 평행이동 이거에 의하여 점 1,2가 3,-1로 옮겨졌을 때 다음 무렵에 답해라. 자, 평행이동 이거에 의하여 라는 말은 뭐냐? 이건 지금 좌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퀄령 안 붙었으니까 이건 식이 아니고 좌표입니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가 3,-1로 옮겨졌다 라는 말은 1에서 3으로 갔다는 얘기니까 이거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2에서 마이너스 1로 갔다는 얘기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m이 뭐겠어요? m이 2고요. n은 마이너스 3인 거죠. 되겠습니까? 자, 1번 답은 바로 그래서 mn의 값을 구해라. 요거 2고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점 마이너스 1,1이 이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해라. 껌이죠. 이거는 그냥 좌표를 그만큼 더해주면 돼. 이동한 것만큼. 어떻게 돼? 얘는 자, x축 2만큼 더해주니까 요 1 되고요. y축 마이너스 3만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1,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세 번째,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점 3,4로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뭔가 어떤 점이 있었는데 이게 옮겨지고 보니 3,4더라. 결과를 먼저 알려준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어떤 수가 있었는데 걔가 플러스 2가 됐더니 3이 된 거니까 거꾸로 빼서 이 원래 점은 뭐였다? 이거는 1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이거 뭐야? 어떤 점이 마이너스 3만큼 해가지고 4가 되겠느니? 그러면은 뭐야? 다시 이걸 더해가지고 얘가 7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1,7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점의 평행이동은 상당히 쉽다 그랬습니다. 좌표만 조정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유제 풀어보시고 필수 예제 2번으로 가죠. 자, 예제 2번은 점이 아니라 도형의 이동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직선을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우선 점 마이너스 1,1을 점 2,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자, 점으로 이제 평행이동을 알려준 거예요. 일단 알려주기는. 이제 어떻게 이동한 겁니까? x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이동했고요. y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점을 옮기는 게 아니라 직선을 옮기자. 그럼 이거는 뭐야? y 콜 3x 마이너스 1 요거를 한쪽으로 이제 다 몰아가지고 fx, y 콜 0 형태로 만들어 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 이게 xy가 지금 그냥 문자이기 때문에 x축으로 지금 플러스 3만큼 이동했다면 x 대신에 어떻게 돼?
x-3을 대입해주고 플러스 3 아닙니다. 거꾸로 마이너스 3 대입해주고 부호 바꿔서 y 대신에 뭘 대입해줘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얘는 y 대신에 y 플러스 1을 대입해준다고.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자, 굳이 이거 한쪽으로 다 넘겨서 해줘도 되고 뭐 똑같습니다. 달라질 게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 3 곱하기 x-3 마이너스 1. 이쪽 y 대신에 뭐야? y 플러스 1이 들어가죠? 칸이 좀 좁은가? y 플러스 1. 이거 이렇게.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뭡니까? y는 자, 이거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여기는 뭐야? 넘어가서 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3x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여기서 얘기한 ax 플러스 b라는 거죠. 그럼 a는 3이고 b는 11이 아니고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a 플러스 b는 뭐냐? 이 두 개 더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다 하는 게 답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점의 이동하고 부호가 살짝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해주면 된다. 우리가 좌표와 식만 구분하면 된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게 아닙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예제 3번까지만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포물선 이것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포물선 얘와 1차였다. 이때 두 상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포물선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넣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 이동된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x 대신에 그냥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모든 x에다가 다 x 마이너스를 대입을 해요. 또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합니다. y 대신에 y 플러스 3.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 이건 마이너스 3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y 대신에 y 플러스 3 넣어서 플러스 3만 이쪽으로 좀 넘긴 겁니다. 원래 식에다. 얘가 이거야. 그럼 이거 뭐 전개하면 되겠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빼기 2x 플러스 2가 되고 이거는 뭐 0 돼서 없어지니까 결국 뭐가 되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4고 b가 3이다 하는 걸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간단하고요. 물론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어떻게 그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 꼭지점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해서 꼭지점이 뭐가 되었다. 그럼 얘 꼭지점이 뭐가 돼야 된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이걸 다시 우리가 쓰고 그걸 전개한 것을 얘하고 계수비교하는 방법도 있어요. 괜히 복잡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맞바로 집어넣어서 찾는 게 편할 겁니다. 다음 그 문제 예제 4번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그거는 좀 다른 방법으로 푸는데 밑에 있는 유제 두 개 꼭 해보시고 나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4번. 평행이동 이것에 의하여 원 이것이 원 얘로 옮겨진다. 이때 m, n, k 값을 구하라는 얘기겠죠. 자, 요거는 뭡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원을 갖다가 그렇게 평행이동을 시킨 것은 x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x 플러스 m이 아니라 x 마이너스 m을 대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좌표죠. 그래서 좌표의 이동이니까 x축으로 플러스 m, y축으로 플러스 n만큼 평행이동한 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그걸 식에다가 적용하려면 식인지 좌표인지는 이거 이제 등호가 있냐 없냐를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러려면은 x 대신에 x 마이너스 m을 대입하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을 대입해야 똑같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그 다음에 y 대신에 y 마이너스 n이죠. 사실은 요거를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됩니다. 그죠? 그냥 해도 되고. 자, 그런데 그냥 했더니 어떻습니까? 뭐 이래도 되긴 해요. 얘가 이제 이겁니다. 그죠? 얘가 이게 된 거예요.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얘랑 계수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럼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m과 n에 관한 식 두 개 찾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방법도 있는데
자, 그거보다는 얘를 갖다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평행 이동을 하기 전에 이걸 표준형으로 먼저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뒤에 플러스 4가 필요하죠? 한번 빼주고, 뭐 여기까지 쓰면 좀 오해가 있겠는데, 이항했다고 오해가 있겠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니까 이거는 요 플러스 1까지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y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썼고,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까지 썼으니까 마이너스 4만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중심이, 자, 표준형으로 이제 우리가 바꿨으니까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2인 이런 원입니다. 근데 얘가 평행 이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심이 0이 된 거죠. 원점이 된 겁니다. 그럼 이 m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겠죠. n은 얼마겠습니까?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했겠죠. 그러니까 중심이 이걸로 변했지. 그리고 반지름이 지금 맞으면 이제 k가 아니고 루트 k가 반지름이죠. 그게 이제 얘입니다. 왜냐면 뭐 평행 이동했다고 해서 크기가 변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k가 그냥 4인 거예요. 그죠? k는 4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자, m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고 n이 플러스 1이다.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3이네요. 3. 그죠?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원칙대로 x 대신에 x 빼기 m, y 대신 y 빼기 n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 정리한 다음에 얘랑 개수 비교해도 되지만 그건 상당히 좀 무식한 방법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서 요거의 의미를 이용하니까 좀 금방 풀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 밑에는 유제 풀어보시고 나서 대칭 이동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